자, 우리가 앞 시간에 곡선에 대한 그 일반적인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곡선을 공간상에 놓여 있는 이런 선을 보는데, 이 곡선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사상, 실수 구간에서 공간에 놓인 사상을 우리가 곡선으로 해서 곡선을 분석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곡선을 분석하기 위해서 모양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 제약 조건을 두었죠. 제약 조건이 정칙 곡선이라는 것을 두었는데, 정칙 곡선은 모든 t에 대해서 속도 벡터장이 크기가 0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벡터장이 곡선에 놓인 벡터장인데 이게 0이 나오면 안 됐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곡선의 재매개화를 해서 속력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속력을 단위 속력 곡선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었죠. 자, 이번 절에서는 이제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곡선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네-세리의 장치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단위 속력 곡선의 단위 접벡터장과 곡률, 이 곡선이 얼마나 휘었는가를 나타내는 곡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의를 하죠. 우리가 알파가 구간에서 R3로 가는, 이게 이제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칙 곡선은 재매개화를 해서 단위 속력 곡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곡선에 놓인 속도 벡터장 알파 닷은 이제 곡선에 있는 속도 벡터장이죠. 이것을 우리가 단위 접벡터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알파의 단위 접벡터장이죠. 알파 이것의 단위 접벡터장이라고 하고 이제 t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알파가 이렇게 공간에 놓인 건데, 여기서 이게 단위 속력 곡선입니다. 이게 단위 속력 곡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점에서 알파 닷 t의 크기가 1이죠. 그래서 이 크기가 일정합니다. 1로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t로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t는 곡선 알파에 놓인 벡터장인데, 이 곡선에 접하는 크기가 1인 단위 접벡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위 접벡터장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t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t는 우리가 이 단위 속력 곡선은 이제 속력이 일정하니까 그 속도 방향으로는 가속이 없죠. 속도 방향으로는 가속이 없고,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 t인데, 이 단위 접벡터장에서 보면은 속도 방향으로 가속이 없으면, 그러면 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가속이 있겠죠. 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가 이게 단위 속력 곡선인데, 자, 이게 카파 S, 이거는 이제 t의 변화율의 크기, 이거로 정의되는 함수
곡선에 놓인 함수겠죠. 카파, 이것을 우리가 알파의 곡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 곡선의 가속도는 속도 방향으로는 없고 그것의 직각 방향으로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 곡선의 휘는 정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곡률을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한번 이 단위 속력 곡선이 평면에 놓여 있을 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곡선의 휘는 정도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 위에 알파가 단위 속력 곡선인데, 자 알파 s가 이제 xs, ys 0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거일 때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평면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 곡선을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자 여기에 작용점 알파 s점에서 우리가 기준을 자 E1s, E1s는 100 벡터죠. 이게 알파 s점에서 100 벡터. 이제 모든 점에서 이게 모든 점에서 100 벡터인 게 E1s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TS를 보면은 우리가 TS도 크기가 1인 벡터장인데, 크기가 1인 벡터장이니까 이거랑 크기가 같죠. ES랑 크기가 같습니다. 자, 이거는 TS 할 때 우리가 이제 세타 S를 E1S에서 TS까지의 반시계 방향으로의 이 각을 세타 S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그림과 같은 상황이면은 우리가 알파 S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알파 S가 이제 알파 S를 알파 S가 아니라 이제 TS죠. TS. 자, TS가 이제 세타 S가 있으면은 이게 코사인 세타 S, 사인 세타 S가 되겠죠. 사인 세타 S, 그 다음에 0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TS가 이제 이 함수꼴을 보면은 이제 세타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간 거니까 이런 형태로 되니까 이 함수의 합성 형태가 됐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연쇄 법칙에 의해서 연쇄 법칙에 따라서 이제 T.S, 자 T를 S로 미분한 거, 이거는 연쇄 법칙에 따라서 이것 미분한 것에다가 세타 S를 미분한 것을 곱해야 되죠. 각항을.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미분한 것에 세타 S를 곱하고 여기는 0 이렇게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세타 S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타 S 미분한 거 세타 닷 S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연쇄 법칙에 의해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S가 되고 세타 S도 미분해야 되죠. 연쇄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이므로
우리가 카파 S가 뭐라고 그러냐면 T.S 이것의 크기인데, 여기서 이 접벡터 이것의 크기가 1입니다. 이것의 크기가 1이니까 이제 T.S의 크기는 이것의 크기와 마찬가지죠. 세타.S는 스칼라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카파 S가 정의가 바로 이거였죠. T.S 이것의 크기였는데 이게 세타.S의 크기다. 즉 위 그림에서 이 세타의 변화율의 크기가 카파 S다. 세타의 변화율이니까 이 곡선이 얼마나 휘었는가, 그 직선에 비해서 얼마나 휘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파가 곡선의 휜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제로 곡선이 단위 속력 곡선인데 알파 S가 이제 P점이 어떤 점이고 S 어떤 V 벡터, 여기서 이제 P는 뭐 어떤 한 점이고 이 벡터는 V는 벡터인데 크기가 1인 벡터가 돼야 이게 이제 단위 속력 곡선이 되죠. 이러면 단위 속력 곡선이 됩니다. 이러면 이게 알파.S는 이제 V 벡터가 되는데 이 크기가 1이니까 단위 속력 곡선이 됩니다. 알파가. 이때 우리가 카파 S는 이게 T.S인데 이거는 알파를 두 번 미분한 것의 이제 크기가 되죠. 그런데 이게 알파 다시 상수 벡터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0이 되죠. 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P점을 지나고 방향이 V인 이 직선으로 가는 건데, 이런 직선을 나타내는 단위 속력 곡선의 곡률은 영함수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로 이제 그러면 알파가 이제 원 운동을 하는데 단위 속력 곡선이면 그때는 이제 A가 양수일 때 알파 S가 이제 반지름이 A인 원 운동을 할 때 단위 속력 곡선이 되려면 코사인 A분의 S, A 사인 A분의 S 0, 이게 XY 평면에서 반지름 A일 때 자,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속력이 단위 속력이 되려면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TS는 알파.S인데 이것을 이제 S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이게 A 이게 마이너스 사인 A분의 S가 되고 이게 이제 코사인 A분의 S고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크기가 1인 벡터장이 됩니다. 자, 이제 곡률을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건데, 그러면 이제 S분의 1이 빠져나오고 이거는 S분의 1은 다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마이너스 코사인 A분의 S고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A분의 S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이제 크기가 1입니다. 크기가 1이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카파 S는 T.S의 이 크기인데
이게 a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하는 단위속력 곡선 이것의 곡률은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 a죠. 그러면 곡률은 a분의 1입니다. 반지름이 여기가 1이면 이때 곡률은 1. 상수함수죠. 반지름이 2이면 이때 곡률 카파 S는 2분의 1이죠. 자, 반지름이 2분의 1이면 이게 2분의 1이면 이때 곡률 카파 S는 2입니다. 2분의 1이니까 2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단위속력 곡선인데 원의 이 반지름이 작으면 이 곡선은 굉장히 더 많이 휘어지는 거죠. 반지름이 점점 클수록 휘어짐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운동하는 단위속력 곡선의 곡률은 뭐냐면 반지름분의 1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반지름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원운동하는 단위속력 곡선의 곡률은 반지름분의 1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곡률에 대해서 정리 하나를 보겠는데, 자, 알파가 단위속력 곡선입니다. 이게 단위속력 곡선. 그러면 자, 이게 알파가 직선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면 곡률이 영함수인 것과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자, 이 부분은 앞에 예제에서 했죠. 이제 알파가 직선이면 단위속력 곡선이면 알파 S는 이제 어떤 점 P에다가 SV 이것인 점 P와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V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알파.S 이게 TS인데 TS 이거는 이제 V가 되죠. 이거이므로 이제 카파 S 이거는 T.S의 크기인데 이거는 이게 두 번 미분하는 건데 이게 알파.S가 상수 벡터니까 이거는 0이죠. 그래서 영함수라는 것은 앞에 예제에서 했습니다. 이 뭐 중요한 것은 그 역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곡률함수가 이게 영함수라고 가정하자.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알파는 직선이다 하는 걸 보여야 되죠. 자, 이게 영함수인데 이게 영함수라는 것은 그 단위적 벡터장 T의 속도 T의 도함수가 0이라는 거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TS 이거는 여기에서 어떤 자 A를 이게 포함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TA 더하기 AS까지 T.S 여기 S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 S를 썼으니까 T 뭐 타우 S T 타우.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T는 벡터인데 이제 성분이 3개입니다.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쓴 것은 이 적분한 것은 각 성분별로 이렇게 작용을 시킨 겁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이 자 이게 0벡터죠. 이게 0벡터니까 이게 0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TA. 그래서 이 단위접 벡터장이 상수 벡터가 되는 거죠. 상수가 되므로 이거이므로 자 알파 S는 알파 A에다가 AS 자 그다음에 이게 상수 벡터입니다. 이게 지금 알파 닷 S인데 이게 위에서처럼 상수 벡터장이 되죠. 그래서 D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분을 했는데 이게 벡터입니다. 이 벡터의 적분이라는 것은 각 성분별로 적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은 알파 A 여기가 이제 상수 벡터니까 상수 벡터 그대로 놓으면 앞에 스칼러 S 빼기 A가 곱해지죠. S 빼기 A 배죠. 그러면 이거는 알파 A 빼기 ATA 자, 이 점에다가 더하기 STA 그래서 이게 어떤 P점이고 이게 어떤 벡터고 그 다음에 이거 TA 얘는 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임을 알 수가 있죠. 이거이므로 알파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파가 단위 속력 곡선일 때 알파가 직선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공률함수가 영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단위 접벡터장 T는 알파를 한번 미분한 거죠. 그게 이제 T가 곡선에 놓인 벡터장인데 이게 단위 접벡터장이 됩니다. 이름도 단위 접벡터장이라고 알파의 단위 접벡터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럴 때 이제 곡선의 곡률을 얼마나 흰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카파 S는 이 T의 도벡터장의 크기로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면 T는 이제 크기가 1인 벡터장이기 때문에 속도 방향으로는 가속이 없습니다. 그 수직 방향으로만 가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곡선의 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곡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E1 이게 100 벡터장을 기준으로 해서 TS까지의 그 각 세타 S로 놓으면 TS가 이렇게 되니까 이 곡률이 저 세타를 저렇게 놨을 때 이 세타의 변화율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가 세타가 어떻게 변하는가 S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량이 바로 곡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직선일 때 곡률은 0이다. 반지름이 A인 원 단위 속력 곡선 원의 곡률은 반지름분의 1이다. 반지름이 클수록 곡률이 작아지죠. 그리고 단위 속력 곡선에서 곡선 알파가 직선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곡률이 영함수라는 사실을